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네, 일요일 밤인데요. 네, 일요일 밤이니까 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밤하고 시 문제 푸는 거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죠. 자, 그러면은 요거 보니까 2021학년도 6월 모평 22, 24번 문제가 되겠고요. 뭐 이 책에서는 4분 안에 풀으라고 하는데 뭐 상관없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대조로 읽자. 그죠? 네. 맨 앞에 나오는 시적 상황을 기준으로 놓고 차이점하고 공통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자.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시를 읽는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나 볼게요. 높으디 높은 산마루. 자, 산마루는 산마루인데 높으디 높은 산마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시에서는 항상 이 꾸며주는 말 그리고 꾸밈을 받는 말. 자,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산마루는 산마루인데 높으디 높은 산마루라고 합니다. 자, 낡은 고목에 못 박히든 기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목은 그러면 당연히 오래된 나무니까 낡았지 그러면 새 거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강조를 하려고 이렇게 꾸며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낡은 고목에 어떻게 못 박힌 듯 그랬거든요. 자, 이런 비유적 표현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여기 지금 이렇게 굵은 글씨로 출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못 박힌 듯 기대어 있다. 누가? 내가. 홀로 긴 밤을. 자, 그러면 혼자 있고요. 그 다음에 밤이 깁니다. 자, 그러면은 또 못 박힌 듯 기대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런 시적 상황을 봤을 때 어떻다 이 사람 마음은 약간 뭐 슬픔, 외로움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절대적으로 무조건 외롭다거나 무조건 슬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예, 요 정도. 보편 정서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 예, 요 정도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무엇을 간구한다. 간구한다는 건 아마 이제 원한다 정도 되겠죠. 그죠? 자, 무엇을 원하여 어떻게 했다? 울어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울어왔다는 것은 crying 했다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뭐 슬픔하고 더 가깝다고 추측이 되네요. 그죠? 자, 여기가 바로 1년이었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까요? 이 아침. 그래요. 막 영탄법도 썼어. 그지? 막 감탄하고 싶은가 봐요. 이 아침입니다. 자, 아까는 어땠어요? 밤이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 아침이 됐다. 자, 요런 차이점. 그죠? 차이점. 요런 것들을 누가 더 잘 인지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이 내용을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읽어내느냐, 못 읽어내느냐의 차이점이 되겠어요. 알겠죠? 네. 뭐 시험 시간에 언제 그걸 하고 있느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읽어지고 더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대충 읽고 문제를 대충 풀다가 시간 한참 걸리고 죄다 틀린다? 최악이죠. 네. 자, 이 아침 시들은 핏줄에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에 한복판까지. 자, 또 꾸며주는 말 잘 봅시다. 시들은 핏줄, 그죠? 자, 핏줄인데 이게 시들었어. 그러면은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 핏줄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 그죠? 또 가슴은 가슴인데 어떤 가슴? 기쁜 가슴, 뭐 즐거운 가슴 이런 게 아니라 사늘한 가슴. 거기 한복판까지. 근데 뭐가 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상당히 어둡거든요. 막 핏줄이 시들어 있고 가슴이 사늘한데 자, 거기에 뭐가 온다? 종소리가 울려요. 근데 그 종소리가 막 처져 있는 종소리, 슬픔의 종소리, 단조의 종소리가 아니라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자, 뭔가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떤지 아직은 잘 몰라요. 왜냐면 그냥 은은하다고만 했지 은은하게 슬픈 종소리가 울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직은 모른다. 자, 그럼 다음 면 보실까요?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자, 근데 자기는 어때? 이제 눈 감아도 어떻습니까? 꽃다운 하늘이래요. 그죠? 꽃다운 하늘. 그죠? 또 꾸며주는 말이 열일하고 있네요. 자, 하늘은 하늘인데 막 꽃이 있는 것 같은 하늘이래. 내 영혼의 촛불로. 이 뭐뭐의 뭐 이거 이제 은유법인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은유법입니다. 영혼의 촛불로. 그죠? 뭐 정신의 성숙. 이런 것도 예, 은유법이죠. 자, 어둠의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자, 샛별은 샛별인데 어때?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얘한테는 숨으라고 그러는데 그 왜 숨으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죠? 시를 너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 버리라고 예,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계속 볼까요? 환히 트이는 이마 우. 자, 우는 아마 이제 위일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왜냐면 이마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건 뭐야? 환히 트이는 이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마가 아니 그 이마 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는 언제 밤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아침이 되고 어떻습니까? 이제 환히 트이고 있어. 그죠? 샛별도 사라지고. 네, 이게 이제 금성이라는 걸 알면 더 좋은데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떠오르는 햇살. 그죠? 햇살은 햇살인데 어떤 햇살? 떠오르는 햇살. 자, 이것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다. 뭐 10월 상달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다? 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 어땠어요? 밤에 홀로 있었고 막 울고 있었잖아. 그죠? 있었는데 자,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막 간구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랬는데 어때? 이제는 해가 뜨고 지금 햇살이 뭐처럼 느껴진다? 꿈처럼 느껴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메마른 입술. 자, 또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 메마른 입술. 그죠? 입술은 입술인데 메마른 입술에 어떻게 했다? 피가 돈다. 자, 그러면 어땠습니까? 자, 여기서는 죽음에 가깝다. 뭐 이런 인상이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피가 돈다는 것은 생명력이 돌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 그러면 이제 또 역시 꾸며주는 말.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 그죠? 자, 이것을 더듬노니. 그럼 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리가 나는 것인데 알다시피 피리 소리라는 게 대충 상당히 가잖아요. 그죠? 뿌뿌뿌. 이거 아닌가요? 자, 하여튼 자,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자, 우리 새들은 어떻습니까? 또 즐거워. 구름 끝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네네. 자, 사슴과 토끼도 나오는데요. 자, 얘네들은 또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래. 뭐 쌀이순이 이제 향기로운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양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역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그다음 여기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자, 그러면 산마루는 산마루인데 또 역시 나왔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맑은 바람 속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죠. 아까 1년에서는 어땠죠? 자, 같은 산마루인데 못 박힌 듯 기대어 있었고 홀로 있었고 뭔가를 간구하며 울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는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이게 항상 우리가 뭔가 읽었으면 머릿속에다가 상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옷자락을 날리며 자기는 역시나 근데 또 어떻습니까? 같이 있는 건 아니고 홀로 있죠. 그죠?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아까는 간구하며 그랬는데 여기서는 기다리며.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위에서는 울어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노래하는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다? 지금 처음에는 이러한 상태, 그죠? 어두운 상태였었는데 아침 됐고요. 아침 되면서 태도가 조금 바뀌는 것 같더니 자, 끝에서는 1년과 유사하게 구성이 되면서도 역시 이렇게 맑은 바람이랄지 또 노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변화가 그렇게 많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강력한 변화, 뭐 극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약간 그라데이션식으로 차차 변화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요런 시. 그러니까 이제 이 대조를 봤을 때 대조가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하다. 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는 좀 쉬운 작품입니다. 쉬워. 자, 쉬운 작품인데 근데 이 선명하지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작품은 좀 어려운 작품이다. 내용 파악하기가 좀 까다롭다. 뭐 이제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실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약간의 차이점을 딱 잡아내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 나번시도 한번 볼까요? 꽃이 피었다. 자, 그러면 꽃이 나왔어. 근데 어떻게 했다고? 피었대.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자, 근데 나무에 꽃이 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요. 자, 도시가 반어법을 가르쳤대요. 그럼 반어법이라는 건 뭐야? 실제 느낀 바에 반대말로 표현하는 게 반어법이죠. 좋으면 뭐 싫다 하든가, 예쁘면은 그 못생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반어법이지 않습니까? 자,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고지곳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자,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도시의 이주민이래. 그러면 이제 뭐 이사를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속마음을 고지곳대로 드러낸다는 것. 자, 이것이 어떻다? 이것이 어떻다는지 아직 안 나왔죠? 자, 계속 볼까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근데 속마음 드러내는 건데, 근데 그것이 이제 어리석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상처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자, 근데 이제 막 악착같이 하자. 그럴지는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이런 거 보니까 들뜬 뿌리는 원래 뿌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땅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땅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들떠갖고 위로 막 올라왔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어때? 이렇게라도 내리자 이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살기가 어떻다? 힘들어. 그죠? 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30몇 이후부터. 자, 근데 속마음을 감춰. 그 대신 어떻게? 뭘 비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마음이겠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는 나의 스승. 또 은유법 쓰고 있죠, 그죠? A는 B. 이렇게. 자,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자, 근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여기서 문맥상 나무가 되겠죠. 자, 근데 나무가 못 견디는 건 뭐야? 꽃향기를 따라서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 근데 나무한테 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비나 벌 같은 게 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도시에 있는 이 나무는 그거를 견딜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뭔가 이상하죠, 그죠? 자, 왜 그런지는 여전히 얘기하지 않고 있죠. 내성이 생긴 이파리. 자, 근데 이파리인데 어떤 이파리? 내성이 생긴 이파리. 자, 이것을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그러니까. 자, 벌레들이 맡겨. 근데 걔네들이 또 뭐 잡아먹어요. 이파리를. 뜯어먹어요. 그죠?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자, 그러면 가로등은 가로등인데 또 어떻게? 도로변에 있는 시끄러운 가로등.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가로등도 전혀 그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니야. 그죠? 시끄러운 이미지죠. 자, 그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그래요. 다 역시 또 꾸며주는 말을 잘 봐봐. 그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피는 꽃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꽃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다 안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가 않네. 그죠? 아까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도시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나무가. 자, 그러니 도시에서 자연스럽게 살 수가 없겠지. 그죠? 가로등이 계속 켜져 있어. 밤에도. 그러면 어때요? 나무가 만약에 사람으로 치면 계속 낮에 불 켜놓고 밤에도 불 켜놓고 계속 일시키고 이러는 거죠. 그죠? 자, 참을 수 없다 나무는. 그래서 어떻게? 반응은 참을 수 없다 이겁니다. 알고 보면 어떻다? 치욕으로 푸르다.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지금 푸른데 치욕으로 푸르다는 것은 누가 이 나무한테 와서 욕했어요? 자, 그게 아니죠. 때렸어? 그게 아니죠. 그죠? 자, 도시에서의 삶이 괴롭다. 자, 요런 식으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왜냐면 앞에서 계속 도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쵸? 뿌리가 들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나무가 지금 굉장히 도시에 적응을 못하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아니라 자, 도시에서 사는 나무가 불쌍하다. 이거를 얘기하려는 겁니까? 아니죠. 자, 그게 아니라 결국 뭐야? 이 사람 얘기를 하겠다. 결국은 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정서를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또 화자가 뭐 동물을 보여줬다, 식물을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것은 결국 뭐야? 결국 사람 얘기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우리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나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가작품은 아까 봤던 조지훈 작가의 산상의 노래였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1번.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이랬습니다. 자, 근데 아까 그런 주변 풍경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래서 바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주제가 이게 아니잖아. 그죠? 뭔가 기다리고 있었던데, 괴로웠는데, 지금은, 좀 편안해졌다. 뭐 이런 정도인데, 무슨 자연의 위대함이에요. 그죠? 자, 3번은 명령형 어조.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시켰어. 시켜서 대상의 행동을 유도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명령형 어조.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바로 나오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바로 사양하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쵸? 자, 명령형 어조. 뭔가를 시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했어? 사슴과 토끼한테 그랬죠. 야, 니들은 이런 거를 사양해라. 이렇게 시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대상의 행동을 유도했다는 점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또. 자, 4번은 단정적 진술을 사용했대. 자, 단정적 진술. 단정한다 라는 건 뭐야? 이건 이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여기 있네요. 치욕으로 푸르다. 사실 나무한테 물어봤어? 안 물어봤잖아. 그죠? 못 물어봤는데. 자, 근데도 어때? 얘는 이렇다. 이렇게 딱 정해져 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단정적 진술이 맞다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어떤 표현이든 시에서 사용되는 어떤 표현이든 간에 무조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마는 거지. 주제의식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반대쪽에 있는 싫어하는 거, 꺼려하는 거, 부정적 대상이 나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걔네들도 어때요?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네. 자,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4번. 가와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해서, 그럼 청자를 구성해야 되는데 청자를 딱 정해가지고 누가 듣고 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가와나는 도치된 표현이 뭐지요? 도치된 표현은 서술어하고 주어. 그죠? 주어가 맨 앞에 오고 그 맨 뒤에가 서술어가 오고요. 그 사이에 필요하면 목적어, 필요하면 부사어. 자, 이런 것이 오고, 그죠? 뭐 이렇게 목적어를 또 이제 관용어가 꾸며주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인데, 자, 이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 사이 이 관계를 어떻게 막 뒤집은 거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가자 세계로. 지워서 다시 쓸게요. 크게. 나가자 세계로. 자, 이거 어떻습니까? 원래 어때요? 얘가 서술어잖아요. 서술어인데 이거를 갖다가 부사어를 뒤로 뺐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어때요? 부사어가 뒤에 있는 나가자라는 서술어를 꾸며줘야 되는 거죠. 세계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다? 이거를 뒤로 빼버렸지. 자, 이렇게 뭐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요런 게 이제 도치법이죠. 자, 해서 도치된 표현을 활용해서 화자가, 근데 보니까 도치가 없어요. 가에 있나요? 가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그러면 A가 뭔가 봤더니 여기 부분이고요. 그죠? 1년이었고 B는 끝년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두 개가 대조가 되죠. 그죠? 변화가 있었다. 변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1번. 자, A의 높은 D 높은 산마루에서 화자가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은 D 높은 산마루에서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다. 자, 이건 사실상 이제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죠? 그 문제가 곧 기다리는 대상인지 알 수가 없어, 사실은.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 그리고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은 못 박혔대잖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나무에 못 박힌 것처럼 서 있다 그러면 편안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없겠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 B에서는
날씨 된다. 날이 개고 아침이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A가 과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까는 밤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과거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죠? 뭐 아주 먼 과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과거는 과거다. 자,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 자, 그렇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A 부분에서는 선생이 우울하고 눈물 흘리고 울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어때? 여전히 뭔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죠? 그렇지만 뭔가 밝아졌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자 3번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아까 어땠어? 긴 밤 속에서 뭐 울고 있었고, 그죠? 자, 근데 아침이 된 이후에 어때? 여기 B에 있는 맑은 바람 됐고 변화하고 있다. 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그 시 내용 흐름을 볼 수 있느냐. 자, 이런 거를 묻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자, 무엇이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쌀이수는 화자의 지향점? 그러면 얘한테 숨으라고 그랬고, 아침 됐으니까 숨으라고 그랬고, 향기로운 쌀이수는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화자의 지향점으로, 그러면 지향점이라는 건 뭡니까? 지향점. 지향한다는 것은 그것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쌀이순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증거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보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 틀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보기 문제 역시 보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독해를 해내셔야 됩니다. 자, 요새는 보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가지고 보기를 그냥 안 읽고 넘어가기가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잘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나무의 수사 원이라는 작품은 화자가 있는데 그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여기 다 나왔네요, 그죠? 자, 가로수 보고 있고 근데 얘가 도시에 있는 거야. 그리고 얘를 도시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그러면 이건 뭐야? 안티란 얘기죠, 안티. 그죠? 자, 싫어해.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자, 그렇습니다. 도시는 어떻다? 모든 것을 도구로 본다 이겁니다. 자, 그럼 도구는 쓰고 간직해? 아니겠죠? 쓰고 버리겠죠, 그죠? 자,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꽃잎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자, 근데 나무가 막 꽃도 피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막 4월 되면은 벚꽃 보고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좋은데, 자, 이제 그 모습이 어때요? 반어적 법으로 본 거죠, 그치? 그러니까 도시는 막 싫어. 나무가 자기는 도시가 싫다. 너무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무는 막 꽃을 피워. 그러니까 이제 반어법이죠, 그죠?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잖아요. 근데 도시란 말이야. 자, 근데 나무는 또 도시를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상반되는데 이 도시 내에서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가는 반어적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이겨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설명이 잘 돼 있네요. 자,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나무를 얘기하는 나무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 사람의 모습을 또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공동체의 모습을 다 똑같은 얘기죠. 이것을 나무에다가 빗대고 있다. 네, 이게 바로 비유죠. 그죠? 뭐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어때요? 들뜬 뿌리. 그래, 지금 들떴다는 것은 게다가 뿌리가 들떴잖아요. 자,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동질감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자, 독소에 내성이 생겼어. 자,
자, 그러니까 적응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성질은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적응한 성질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틀린 말은 없다. 자, 그다음에 3번.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어때? 시끄럽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은 가로등이 시끄러운 건 아니죠. 가로등 주변이 되게 시끄럽겠지. 그지? 도시니까요. 자, 근데 거기서 어때요? 꽃을 피운다. 그러니 참아내야 될 게 너무 많고 이 도시는 밤낮으로 난리 났어. 가로등이 너무 밝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시끄럽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 삭막한 도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내야 할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신경증이라는 건 뭐겠어요? 막 신경이 너무 쓰여가지고 신경 쇠약돼서 막 잠이 안 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어쨌든 여기에 버티기 위해서 견뎌야 할 고통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자, 그럼 정답 5번이겠네요. 자, 5번 보실까요?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를 비판한다고. 나무를 왜 비판해 지금? 그죠? 여기 보기에 써있다시피 나무의 모습과 나의 모습 그리고 나를 대표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습이 매우 겹친다. 이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는 나무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본문의 주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반대 소리를 하고 있는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결론은 뭐냐면 시 문제를 잘 푸시려면 시작품을 잘 읽어내자. 그죠? 비교대조법으로 해가지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화자가 원하는 바가 뭐냐? 그리고 이 화자한테 결핍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화자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바는 뭐냐? 자, 그래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세 개가. 중요한데 없으니까 어때요? 원하게 되겠죠. 원하는데 없으니까 더 원하겠죠. 그죠? 네. 자, 원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지. 중요하지 않는 걸 원하진 않죠. 여러분들 방에 쓰레기가 넘쳐나게 원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쓰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돈 같은 거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